반갑습니다. K리그2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K리그2 어느덧 1로빈을 끝내고 2로빈으로 접어들었는데 시즌 중반을 향해 가는 만큼 어느 정도 승격에 대한 틀이 잡히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경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줄곧 2위 달리고 있던 서울 이랜드가 부산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4위로 주저앉았고 수원과 전남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8점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1위 인천이 꼴등 천안에게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K리그2입니다. 13경기 동안 5실점에 빛나던 인천이 천안에게 무려 3골이나 내줬고요. 그중 2골이 슈틸리케의 황태자 이정엽 선수가 넣었다는 게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K리그2 승격을 노리는 팀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현충일 연휴에도 아주 뜨거운 매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이 주목하는 경기 프리뷰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역시 오늘 붙는 성남과 수원의 경기인데요. 시즌 초반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성남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고 수원은 약간 주춤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수원이 성남의 무패 행진을 끊어냈고 성남은 수원에게 패배한 뒤로 현재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성남이 더욱이 뼈아픈 건 수원에게 패배하고 서울 이랜드한테 지고 전남한테 지고 부산하고 비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승격 경쟁을 하는 팀들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면서 2위였던 순위가 현재 8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5위 부산과의 승점 차이가 어느덧 7점입니다. 게다가 리그 최하위권인 천안과 비기고 이 안산에게는 패배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5월을 보냈던 성남인데 사실 9라운드 수원전에서 성남이 너무나 많은 걸 잃었죠. 베니시오가 퇴장으로 빠졌고 박지민, 사무엘, 진성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야말로 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지는 심각한 전력 누수가 나타나면서 이게 또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안산전도 제가 딱 보니까 시즌 초반에 성남은 또 온데간데 없고 일단 후이즈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스쿼드, 그러니까 공격에서 단 한 명도 없는 스쿼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공격이 굉장히 답답하게 전개되는 또 악재를 낳았고 안산이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고 바로 이제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공격력으로는 내려앉는 안산을 뚫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안산이 뭐 공격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안산 역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가져가면서 성남을 또 위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 상대팀 공격을 옥죄던 그 성남의 아주 그 피말리는 수비는 약간 온데간데 없고 우왕좌왕하면서 기회를 내주는 수비가 지금 시점에서 성남이 조금 아쉽고 그나마 성남 입장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후이즈 선수가 2주를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이즈 선수가 올 시즌 벌써 7골 1도움인데 일류첸코 선수가 8골 2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후이즈 선수도 결코 위협적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다만 성남은 원래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기보다도 약간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제 후이즈를 필두로 공격 전개를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인데 수원전 패배 이후로는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고 공격도 공격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 오를 대로 오른 수원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이 승리를 가져갈 때 고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지난주 부천전에서도 4골을 넣었고 부산전 4골, 청주, 성남, 화성전 3골, 경남전에서 4골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격력만큼은 피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브루노 실바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라핌이 아주 잘해주면서 상대팀 수비를 그야말로 뒤집고 있습니다. 제가 직관 가서 이 세라핌 선수를 바로 앞에서 보니까 개인 기량 뭐 뛰어난 거야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요.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또 일류첸코 선수를 중심으로 패스가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막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 수원의 진정한 매력은 역습이거든요. 역습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이게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상대팀의 그 세트 플레이를 막아내고 순간 치고 달리는 그 역습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좋은데 그러니까 수원을 상대하는 약팀은 아무래도 세트 플레이에서 공격 최대한 골을 뽑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원은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걸 막아내고 이제 바로 한 번의 패스로 역습을 치고 나가는 그런 전개가 이게 수원을 상대하는 약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위협적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되고 그리고 일류첸코 김지현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사이드 쪽으로 한 번에 딱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팀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2대1 패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수비적으로 나온다 한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그대로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이만큼 굉장히 성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세라핌, 파울리뇨 혹은 뭐 브루노 실바 이런 선수들은 그냥 개인 기량으로도 상대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한 번 뚫리면은 중앙에 김지현, 일류첸코가 또 버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 패턴으로는 지금 성남의 수비는 충분히 뭐 해집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이 약간 무리하게 수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포, 부천전 모두 그랬어요. 다 PK 나왔고, 성남 역시 베니시오가 퇴장당하는 그런 악재를 겪었는데, 수원의 공격이 너무 매섭고 너무 한 번에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무리하게 막다가 이제 페널티 안에서 PK를 주는 파울을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남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반대로 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바로 찔러줘가지고 수비수와 경합하는 계속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골은 못 넣더라도 PK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죠. 자, 그나마 수원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성남 입장에서는 최대한 김범수와 박지원을 이용해서 이기재, 이건희 또는 이기재, 정동윤 이 양쪽 사이드 수비를 많이 흔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범수와 이 박지원 선수 충분히 또 개인 기량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 역시 사이드에서 뭐 치고 들어간 다음에 후이즈에게 볼백을 하고 골까지 들어가는 패턴, 이게 제대로 먹히기만 한다면 충분히 수원의 수비를 또 공략할 수가 있는데, 원래 수원의 오른쪽에 이건희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실수가 조금 보이자 정동현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잘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천전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잔실수가 좀 있고요. 또 위험한 지역에서 파울을 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남의 김범수라면 충분히 이 사이드에서 맞대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수원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성남은 조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원이 원정길이지만 좀 무난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팀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경기 역시 불꽃 튀는 승격 경쟁을 하고 있는 전남과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 팀 또 서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4위 전남이 3위 서울 이랜드를 잡지 못하면서 승강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죠. 자, 올 시즌 두 팀 모두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전남이 8승 4무 2패, 승점 28점으로 3위고요. 서울 이랜드가 8승 3무 3패, 승점 27점으로 4위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에게도 영향을 간다는 건데, 만약 전남이 승리한다면 인천과 수원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서울 이랜드가 승리한다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산에게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자, 시즌 초반에 전남이 10경기의 원정 경기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5승 4무 1패라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리그 상위권에 안착을 했고, 그 뒤 홈에서 펼쳐진 3경기는 모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있는 김현석 감독의 전남인데, 올 시즌 전남이 인상적인 거는 작년 이장관 감독과는 다릅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공격이 또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올 시즌 K리그2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 8실점의 인천이고, 그 다음이 12실점의 성남, 그 다음이 14실점의 전남과 부산입니다. 근데 이 전남, 부산은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또 팀 득점은 22점으로 굉장히 또 밸런스가 아주 적절하게 잡힌 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남이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그야말로 이 날카로운 공격을 꽂아넣는 게 매력인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거 역시 전남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공격에는 김도윤, 호난 선수가 그리고 각각 4골, 그리고 하남 선수 역시 3골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선에서는 알베르티와 발디비아가 위협적인 패스를 뿌려주면서 또 도움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발디비아 선수는 원체 잘하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알베르티 선수가 이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중원 싸움도 잘해주고요. 굉장히 많이 뛰면서 볼을 잘 뺏어주고 있거든요. 획득 숫자, 그러니까 볼 경합을 하면서 뺏는 그 획득 숫자가 141개로 현재 K리그2에서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전남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알베르티 선수고, 전남이 현재까지 2번 졌는데 인천, 수원한테 졌어요. 그리고 승격 경쟁을 하는 서울 이랜드, 부천이랑은 비기고, 부산, 성남은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아줘야 되는 팀들도 다 잡아주고 있고, 다만 좀 패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격 경쟁하는 팀들과의 타율은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전남은 재밌는 게 상대팀에게 좀 점유율도 많이 내주고 슈팅도 많이 내줘요. 90분 추가 시간에 먹힌 골이 수원, 화성, 성남, 청주 이렇게 4경기나 있고요. 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이 그렇게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비만 하다가 집중력이 살짝 흐려지는 시점에서 골을 먹는 경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은 잘 잠그면 아주 잘 잠기는 날이 있는데 이게 수비가 조금 안 좋은 날이 있다. 그러면 전남이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먹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선제골을 먼저 내주는 경기가 나름 몇 있다는 점에서 조금 서울 이랜드 경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전, 지난 서울 이랜드전에는 또 선제골 내줬거든요. 물론 동점골을 바로 넣었습니다만 이 전남은 계속해서 상대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기회를 많이 주는 약간 아슬아슬한 마치 줄타기라는 듯한 플레이가 조금 불안하지만 또 그만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전남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막 치고받는 경기가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전남 팬들에게는 조금 아슬아슬하지만 보는 경기는 재밌다. 그런 의미에서 치고받는 거 하면 역시 서울 이랜드도 빠질 수가 없는데, 화끈한 공격력 하면 역시 서울 이랜드. 근데 화끈한 실점도 서울 이랜드입니다. 사실 서울 이랜드도 뭐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느꼈지만 서울 이랜드는 본인들이 확실하게 좀 치고 나가야 될 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잘 나가다가 부산한테 2대2로 비기고 그 다음에 청주한테 0대2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에도 안산하고 1대1 비겼죠. 그리고 부산한테 바로 1대4 치고. 그러니까 약간 치고 나갈 수 있는 순간에 약간 삐그덕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약간 부산이 서울의 발목을 잡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청주와 안산을 상대로 승리만 거뒀다면 굳건히 2위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서울 이랜드도 뭐 공격이 굉장히 매서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좋죠. 에울레르 선수 너무 좋고요. 아이델, 페드링요 이 두 선수 역시 제목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들이 공격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일단 작년과 다르게 올 시즌에 오스마르 선수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 많이 느리다는 걸 이제 확연히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같이 센터백을 서는 김호규 선수 역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두 선수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으로서 경험은 출중하나 상대팀 공격이 뭐 젊은 선수가 서버리면 그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그 부산전에서도 가운데 백가운 선수가 오스마르, 이 김호규 가운데 백가운 선수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니까 두 선수가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골 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1순위고, 서울 이랜드의 볼 미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K리그2 1위고요. 파울 횟수, 경고받은 횟수, 그러니까 파울한 횟수와 경고받은 횟수 역시 K리그2에서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실수가 많고 이 수비에서 뭔가 스피드가 딸리기 때문에 파울로서 끊어내는 플레이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권 골키퍼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이게 서울 이랜드가 클린시트 경기가 지금 딱 천안전, 화성전 2경기밖에 없거든요. 이 노동권 골키퍼의 좀 치명적인 실수가 좀 게임을 조금 이제 아쉽게 흘러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지난 7라운드 부산전에서도 부산의 추격골이 이 노동권 골키퍼의 실수로부터 나왔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동점골까지 먹혔거든요. 그리고 지난 부산전도 보면 부산이 유효 슈팅이 5개인데 그 중에 4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모두 다 골키퍼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때렸는데 4골이 들어갔다는 거는 골키퍼가 일정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권 골키퍼의 기복이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의 공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지만 시즌 초반 임팩트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에울레르나 아이델 선수에 대한 이제 파회법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팀 선수들이 압박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보다 조금 덜 위협적인데, 서울 이랜드가 5월 이전까지는 9경기에서 17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5월달 5경기에서는 이 7득점밖에 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득점한 거지만 안산, 김포, 화성
상대적으로 서울 이랜드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 거는 분명히 시즌 초반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에서도 예전만큼 매끄럽지 못하고 수비도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서울 이랜드가 5월 3경기, 원정 3경기는 모두 승리로 가져갔지만 상대적으로 약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부산에게는 또 대패를 했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전남을 상대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고전을 좀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남이 아무래도 지금 3경기째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4경기째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천과 부천의 경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천 입장에서는 또 무려 10년 만에 가는 인천 원정이거든요. 같은 0-3이 다른 클래스의 걸개가 아직도 뇌리에 깊게 박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양팀 서포터즈들 어떤 걸개를 들고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 부천에서의 그 경기는 인천이 쉽게 승리를 가져갔죠. 인천은 근데 지난 경기에서 천안하고 3-3으로 비겼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부천 역시 수원에게 1-4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역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되거든요. 인천은 물론 패배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약간 일종의 자만감이 독이 된 것 같고 오히려 그 천안에서 비겼기 때문에 부천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가지면서 각성한 상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부천하고 할 때만 다들 이렇게 각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무고사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천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인천은 무고사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제르소 4골이고 이동률 3골이에요. 슈팅 역지 무고사가 55번으로 가장 많고 제르소가 이제 22번, 박승호 19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고사가 없다면 공격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고사가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출장 중인데 딱 한 경기 5라운드에서는 선발이 아니고 교체로 나왔어요. 이때 전반전에 부산에게 선제권 내주고요. 후반에 무고사가 들어가면서 분위기 반전으로 겨우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천은 무고사가 없으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희망을 갖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걸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무고사의 자리를 누가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무고사만큼은 분명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인천 입장에서도 한번 잘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을 상대할 때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PK거든요. 이번 시즌 무고사가 많은 골 넣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PK 골도 꽤 많아요. 인천이 PK를 얻은 횟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천과 수원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 두 팀을 상대하는 약팀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이 강한 압박에 결국 무너지면서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PK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그거 다 골로 성공시킨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번 부천도 지난 수원전에서 또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PK를 무려 2번이나 내줬거든요. 인천전에서도 PK를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주의를 갖고 해야 된다는 점. 게다가 발이 빠른 제르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하게 막다가 PK를 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 부천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지금 부상으로 그동안 계속 빠졌던 갈레고 선수가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갈레고, 몬타뇨, 바사니 그리고 후방에서 이제 티아깅요까지 해서 이 네 선수의 공격력은 또 굉장히 좋아요. 날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천전에서도 이 네 선수의 활약이 좀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확실히 갈레고가 없으니까 부천은 슈팅을 좀 때리는 맛이 없어요. 슈팅을 때려도 너무 약하고 다 막히고 그래서 갈레고 선수가 한번 수비를 휘저어주면서 날카로운 슈팅을 빨리 때리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사니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를 또 끌어주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뭐 티아깅요도 있고 몬타뇨와 갈레고가 있다면 상대팀 수비로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레고 선수가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수비야 부천 수비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수원전에서 드러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원 싸움이거든요. 인천은 그동안 중원에서 보탬이 되었던
그 민경현 선수가 이제 군입대로 빠진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시즌 아웃이죠.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현빈 선수가 또 있고 인천의 아들 박현빈 선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경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문지환 뭐 이런 선수들이 김도혁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들어간다 치면 그동안의 활약을 밀어본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부천도 조금 아쉬운 거는 박현빈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박현빈 선수와 같이 서는 선수 지금 이제 카즈 선수가 서고 있지만 카즈 선수가 작년에 비하면 패스가 좀 날카롭지 못해요. 그리고 활동량도 전반은 괜찮은데 후반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원 싸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원을 가져가는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부천이 수원에 그 세라핌한테 엄청 털렸거든요. 과연 제르소와 바로우는 부천의 수비가 잘 막을 수 있을지 이거 부천 팬으로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어쨌든 성남이 인천 이겼고 천안 인천하고 비겼는데 뭐 부천 못할 거 없습니다. 같은 03인데 한번 비교 보는 거죠. 뭐, 예, 뭐 다른 클래스라고 해봐야 뭐 같은 K리그 2인데 한번 부딪혀보고 예, 깔끔하게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뭐 깔끔하게 승복하고 부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2 매니아 리영섭의 프리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현충일 연휴가 시작되죠. K리그 1은 쉽니다. 모두 야구 보러 가지 마시고 K리그2와 함께 이번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관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